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은데 늘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착하고 성실해도 어느 순간 혼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은 얼굴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쌓이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평생 인복을 지키고 키우는 말버릇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말버릇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 편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맙습니다를 아끼지 않는 말버릇입니다. 감사는 작은 씨앗 같아서 심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도로가 깨끗한 것도 누군가가 밤새 청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맞이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도움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사소한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자연스럽게 귀인이 모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에도,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손길에도, 길을 가르쳐주는 친절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눌러주는 작은 친절에도, 식당에서 반찬을 하나 더 가져다주는 세심함에도, 택시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는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이 차려준 식탁, 동료가 건네준 서류, 이웃이 주차 공간을 양보해준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대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자신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겸손함을 기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하루하루가 더 풍성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해주는 말버릇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차가운 침묵이나 비난 대신 괜찮아요라는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하루도 없습니다. 커피를 쏟았을 때, 늦게 도착했을 때,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을 때, 이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보다도 위로입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실수로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손자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가 서툴게 일할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이런 순간에 건네는 괜찮아요는 그들의 마음에 평생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고 더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세 번째,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잘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당신 덕분이라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 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혼자 이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런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준 선배, 응원해준 가족,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동반자, 심지어 비판적인 의견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돕는 일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당신을 도우려 합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해도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간에 잘 듣고 있어요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특히 고민이 있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이런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는 상상 이상의 위로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모이고 더 깊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관심받지 못하는 일에 이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경비원분께, 배달해 주시는 분께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분들, 밤늦게까지 건물을 지키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빨래를 하고 정리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도 수고를 인정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사람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더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섯 번째, 괜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버릇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미안하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잘못이 없어도 상황이 어색해지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좁아 서로 부딪혔을 때,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져 상대방이 기다릴 때,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럴 때 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그 어색함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적인 말보다 훨씬 부드럽고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꺼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하겠구나라는 배려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작은 미안함으로 큰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로운 처신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작은 양보가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대부분의 도움은 요청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탁받기 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신뢰와 호감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분,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관광객, 아이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 이런 상황을 볼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시간의 여유, 따뜻한 마음씨, 이런 것들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보물들입니다. 젊은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웃을 볼 때, 혼자 사는 노인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이런 순간에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먼저 건네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잘 될 거예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누군가 불안해할 때 이 한마디는 등 뒤에서 받쳐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업이 어려운 중년, 건강이 걱정되는 노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입니다.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헤쳐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 들은 이 말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라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누군가의 이런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차례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아홉 번째, 먼저 연락드렸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관계는 연락이 끊기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은 상대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랜 친구,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먼저 연락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연락해주는 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연락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먼저 연락을 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먼저 연락드렸어요라는 말은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다가 아니라 연락드린다는 표현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근황을 나누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연락이 모여서 평생 지속되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열 번째,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라는 말버릇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관계를 평생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든든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말은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조언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행동하고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말의 힘은 더욱 큽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이런 깊은 신뢰의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평생 변하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말에, 특히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손자, 손녀들이 자라고 있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은 가족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내가 너만 할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 대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 인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좋은 말버릇은 단순히 순간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격려받을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비관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결론, 말이 만드는 인복.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관계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말들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 말버릇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큰 인복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말이 결국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도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인생입니다. 좋은 말버릇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인복은 타인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은데 늘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착하고 성실해도 어느 순간 혼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은 얼굴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쌓이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평생 인복을 지키고 키우는 말버릇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말버릇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 편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맙습니다를 아끼지 않는 말버릇입니다. 감사는 작은 씨앗 같아서 심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도로가 깨끗한 것도 누군가가 밤새 청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맞이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도움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사소한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자연스럽게 귀인이 모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에도,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손길에도, 길을 가르쳐주는 친절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눌러주는 작은 친절에도, 식당에서 반찬을 하나 더 가져다주는 세심함에도, 택시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는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이 차려준 식탁, 동료가 건네준 서류, 이웃이 주차 공간을 양보해준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대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자신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겸손함을 기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하루하루가 더 풍성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해주는 말버릇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차가운 침묵이나 비난 대신 괜찮아요라는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하루도 없습니다. 커피를 쏟았을 때, 늦게 도착했을 때,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을 때, 이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보다도 위로입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실수로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손자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가 서툴게 일할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 이런 순간에 건네는 괜찮아요는 그들의 마음에 평생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고 더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세 번째,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잘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당신 덕분이라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 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혼자 이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런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해준 선배, 응원해준 가족,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동반자, 심지어 비판적인 의견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돕는 일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당신을 도우려 합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해도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간에 잘 듣고 있어요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특히 고민이 있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이런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는 상상 이상의 위로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모이고 더 깊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관심받지 못하는 일에 이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경비원분께, 배달해 주시는 분께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분들, 밤늦게까지 건물을 지키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빨래를 하고 정리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도 수고를 인정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사람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더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섯 번째, 괜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버릇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미안하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잘못이 없어도 상황이 어색해지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좁아 서로 부딪혔을 때,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져 상대방이 기다릴 때,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럴 때 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그 어색함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적인 말보다 훨씬 부드럽고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꺼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하겠구나라는 배려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작은 미안함으로 큰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로운 처신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작은 양보가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대부분의 도움은 요청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탁받기 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신뢰와 호감을 동시에 얻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분,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관광객, 아이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 이런 상황을 볼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시간의 여유, 따뜻한 마음씨. 이런 것들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보물들입니다. 젊은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웃을 볼 때, 혼자 사는 노인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이런 순간에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먼저 건네는 습관은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잘 될 거예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누군가 불안해할 때 이 한마디는 등 뒤에서 받쳐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업이 어려운 중년, 건강이 걱정되는 노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입니다.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헤쳐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 들은 이 말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라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누군가의 이런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차례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아홉 번째, 먼저 연락드렸어요? 라는 말버릇입니다. 관계는 연락이 끊기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은 상대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랜 친구,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먼저 연락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연락해주는 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연락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먼저 연락을 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먼저 연락드렸어요라는 말은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다가 아니라 연락드린다는 표현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근황을 나누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연락이 모여서 평생 지속되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열 번째,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라는 말버릇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관계를 평생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든든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말은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조언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행동하고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말의 힘은 더욱 큽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이런 깊은 신뢰의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평생 변하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말에, 특히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손자, 손녀들이 자라고 있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은 가족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내가 너만 할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 대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 인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좋은 말버릇은 단순히 순간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격려받을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비관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결론, 말이 만드는 인복.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관계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말들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 말버릇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큰 인복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말이 결국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도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인생입니다. 좋은 말버릇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인복은 타인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